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삶의 의미라는 게 무엇인지 갑자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도파심과 걱정의 괴로움에 허덕이다 가족도 건강도 잃고 나면 무엇이 남는 것인지, 아마 죽지 않기 위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산소 호흡기가 삶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에서 어제까지 함께 말하고 밥 먹던 옆사람 앞사람이 오늘은 죽어나가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틋함이나 수용소에 비추던 저녁 노래 아름다움, 수용소 밖에서 좋아하던 일을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했고 그로 인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재기가 쉽지 않은 나이라는 것인데, 젊은 나이면 어떻게 모험을 해 사고를 쳐볼 수도 있겠지만 중년이 넘으면 이런 시도가 쉽지 않고 그만큼의 기회도 사라져 이젠 가라앉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들며 재산이 더 증식되고 사회적 성공을 하는 삶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와 역량을 상당 부분 벗어난 우연과 행운의 산물이라는 걸 깨닫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꼬이고 기회를 놓쳤더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할 현실일 뿐이고, 사실 인생은 살아갈수록 꼬이는 일만 늘어갑니다. 인생에서 어쨌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삶의 의미를 찾아 우연과 운에 흔들리는 삶의 빈 공간들을 조금씩 메워나가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8월에 개봉된 한국 영화 인질입니다. 천만 배우 황정민이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하루아침에 납치되어 인질이 되어버린 극적인 상황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은 뒤 황정민이 눈을 뜬 것은 인질범들의 산속 아지트였는데, 이미 납치되어 있던 한 아가씨와 함께 황정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기 위한 극한의 탈주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김필이 부르는 산울림의 청춘 노래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셋을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웃을까.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 새술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 영화는 황정민이 시상식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을 자신은 맛있게 먹기만 했다는 유명한 나레이션과 함께 각종 매체에서 천만 배우 황정민에 대한 뉴스가 흐르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남양주의 카페 사장이 납치되어 한강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배우 황정민은 냉혈한이라는 영화의 공식 행사에 참가하여 기자들 앞 포토라인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행사가 끝나자 매니저와 헤어지는데 내일 1시에 인터뷰가 있다고 강조하고 집 근처 단골 편의점에 차를 세우고는 점원과 농담을 나누다 남양주 카페 사장과 알바 직원이 함께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핸드폰으로 보여줍니다.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데 누가 봐도 불량한 3명의 양아치가 황정민의 차에 올라가기도 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잠시 욕설이 오가지만 서로 헤어지는데 황정민은 집 근처까지 왔을 때 편의점에 열쇠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시비를 걸던 3명이 탑차를 타고 급정거하며 앞을 가로막고는 황정민을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킨 후 납치를 합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자 검은 비닐봉지를 벗기고 입을 막은 테이프를 떼어주는데 납치된 장소는 어느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창고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까 편의점에서 봤던 남양주 카페에서 사장과 함께 납치된 알바 직원 소연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성 트리오 R&B 그룹 가비 NJ가 부릅니다. 연애소설. 자꾸 너만 바라보게 되잖아. 너의 곁에 다른 사람 있는데 언제나 두 눈 속에 너만 내 맘 속에 너만 또 가득 찬 걸. 가끔 스치듯이 웃어줄 때면 하루 종일 그 미소만 생각나. 너의 그녀가 나였으면 내 사랑이 꼭 너였으면 사랑하고 싶어 너를 갖고 싶어 밤새 준비했던 말 한마디 못했지만 내겐 너뿐이야. 날 울리는 사람 나를 설레게 한다는 사람. 아파도 좋은 걸 가질 순 없어도 너의 뒤에서 너만 간직하며 살게. 그래도 괜찮아. 널 사랑해서 널 볼 수만 있다면. 너의 그녀 어디가 그리 좋아. 그날 보고 늘 웃고 있는 건지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그녀가 너무 부럽잖아. 사랑하고 싶어
해도 소용없겠지만 이젠 돌아갈래. 너를 놓아줄게. 너무 사랑스런 그녀잖아. 아파도 좋은 걸 가질 수 없어도 너의 뒤에서 나 너만 간직하며 살게. 고마워. 너의 사랑은 아니라도 널 볼 수가 있어서. 납치된 장소에는 또 다른 남자 둘과 여자 한 명이 있었는데 진짜 황정민이라고 놀라면서 한 명은 진짜 팬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범죄자들로 두목 최기환과 행동대장 염동은, 한동치 않은 고영록, 약간 모자란 꺼벙한 용태, 그리고 염동훈의 애인인 샛별이 이렇게 5명이 범죄단을 만들어 납치와 불법 총기, 사제, 폭탄도 만들면서 인진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정민에게 돈 많은 대스타이니 오늘 밤 10시까지 입금만 하면 집에 갈 수 있다며, 만일 입금이 안 되면 이렇게 된다면서 핸드폰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한강에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납치된 카페 사장을 협박하는 장면과 2억을 주기로 했는데 8천만 원만 입금했다며 사제총으로 쏘고 낫으로 토막으로 살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황정민 앞에서 알바 직원 소연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죽이려고 하고, 놀란 황정민이 내가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하여 소연을 간신히 구하고, 소연의 목 2억과 합쳐서 황정민은 하루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기에 5억을 입금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한편 광역수사대의 오영사와 장영사는 카페 사장 살인사건에 사용한 탑차를 제공한 공범 방가를 검거하고 깜빵 동기인 염동훈과 그 위에는 최규환이 관련된 것을 알아냅니다. 돈을 이체하기 위해 황정민에게 OTP 카드를 내놓으라고 하고 집에 두고 왔다고 하자 두목 최규환과 고영록이 황정민 집으로 떠나고 나머지는 인질들을 감시합니다. 두목 최규환은 오늘 밤 10시까지 자기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둘 다 죽이라고 지시해놓고 차를 타고 떠납니다. 가수 탁재훈의 노래입니다. 참 다행이야. 그만하자, 여기서 끝내자. 그만하자, 더 아프기 전에. 어떠한 변명도 너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 이쯤에서 끝내자. 네가 먼저 돌아서 그저 넌 날 미워하면 돼. 이기적인 남자라고 욕해. 하지만 약속해, 내 앞에서 보인 눈물 이젠 더 이상 흘리지 않겠다고. 바보야 왜 울어. 어느 하나 잘해주지 못한 내가 가는데, 눈 감을 세상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잊을지도 몰라. 웃어 이 바보야, 제발 모르겠니. 함께만
아직 못 잊어서. 하지만 가끔씩 스쳐가는 바람으로 잠시 만지고 이내 돌아설 테니. 바보야 왜 울어. 어느 하나 잘해주지 못한 내가 가는데. 눈 감을 세상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잊을지도 몰라. 웃어 이 바보야 제발. 모르겠니 함께 만든 사랑 꼭 여기까지야. 지우지 못하고 갈 추억 바래져 가도록 기도할게. 다시는 전하지 못할 마지막 그 한마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실은 난 두려워. 널 못 잊을 나보다 사랑했던 만큼 아파하려기에. 내가 준 아픔까지 모두 안아줄 사람과 행복해져. 참 다행이야 널 사랑했으니. 카페 알바 직원 소연에게 동생이 실종되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경찰이 지금 찾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들은 돈을 받으면 진짜 살려주고 잘 도망갈 자신이 있던가. 처음부터 돈을 받아도 죽일 생각일 것이라고 합니다. 황정민은 염동훈에게 오후 1시에 인터뷰가 예약되어 있어 매니저에게 못 간다고 연락해야만 납치된 사실을 모를 거라며 사정을 하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매니저는 발신 제한으로 온 전화를 받지 않는데 후배 배우 박성웅에게 연결이 되어 대신 좀 인터뷰에 못 간다고 전화해달라며 서도철 최철기 기자한테도 미안하다 전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은 황정민이 찍은 영화에 등장하는 형사의 이름이었습니다. OTP를 찾으러 간 최규환과 고영록은 OTP를 찾으려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는데 집에는 없어 속은 걸 알게 되고 염동훈에게 전화를 걸어 밧줄로 목을 조르며 어디 있냐고 협박하자 편의점에 놓고 온 차 열쇠 지갑에 들어있다고 실토를 합니다. 매니저는 연락이 안 되자 황정민으로 직접 찾아가고 집안이 여기저기 뒤져서 난리가 난 모습에 112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관 CCTV에는 최기환의 모습이 잡혀 경찰은 황정민이 납치되어 이들 모두가 공범임을 확신하고 수배를 시작합니다. 이때 황정민은 탈출을 시도하는데 바닥의 깨진 유리 조각을 간신히 주워 손에 숨기고는 심장병 약을 못 먹어 아픈 연기를 하고 기절한 연기에 속은 염동훈은 청심환을 사러 약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벙벙한 용태는 황정민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자 손에 밧줄을 풀어주고 인공호흡을 하려는 순간 황정민이 눈을 뜨고 유리조각으로 얼굴을 긋고 의자로 내리칩니다. 소연도 풀어주어 같이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철대문이 밖에서 쇠사슬로 채워져 있었고 이때 샛별이 쫓아와 수제총을 쏘면서 못 가게 막습니다. 염동훈은 최기환의 전화를 받고 속은 것을 알고는 중간에 되돌아오고 샛별은 황정민과 몸싸움을 하다 떨어진 총을 주어 소연이 쓴 총에 맞고 쓰러집니다. 가수 린이 부릅니다. 사랑에 아파본 적 있나요? 황정민은 소연과 같이 산속으로 달려서 도망치는데 되돌아온 염동훈과 용태가 쫓아오고 결국에 소연은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다시 잡히고 황정민은 절벽으로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혀 기절을 합니다. 잠시 후 깨어난 황정민은 인근 산속의 컨테이너 하우스의 노인을 만나 도움을 청하지만
오히려 황정민이 범죄자인 줄 알고 가두어 버리는데 뒤쫓아온 염도군이 이 노인의 머리를 돌로 쳐 기절시키고 황정민도 기절시켜 다시 데려갑니다. 처음 납치되기 전에 갔었던 편의점에서 제기하는 점원이 OTP를 황정민 본인이 아니라 순수히 주지 않자 폭력을 가해 기절시키고 빼앗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수사망의 거리를 좁히고 있던 오 형사와 장 형사에게 편의점 앞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최규환과 몸싸움을 하지만 고영록이 훔친 택시를 몰고 두 형사를 들이받아 쫓고 쫓기는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가게를 들이받고 추격전이 끝나지만 사제 폭탄을 터뜨린 최규환은 유유히 도망을 치고 고영록만 잡히게 됩니다. 고영록은 경찰서에 들어갈 때 기자들 앞에서 황정민을 납치했다고 소리를 쳐서 온 국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신문 중에 고영록은 혀를 깨물어 자살을 하자 경찰은 최규환과 염동훈을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을 하고 모든 TV방송을 통해 공개 수배가 됩니다. 그리고 배에 총을 맞은 샛별은 병원을 가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게 되고 염동훈은 그 이유가 최규환이 돈을 주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은 두목 최규환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떠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염동훈은 자기만 빼고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면서 최규환을 따르던 용태를 심하게 때리자 쓰러지고 화가 안 풀린 염동훈은 황정민을 위협하면서 총으로 쏘려고 하자 깨어난 용태가 뒤에서 염동훈을 쇠파이프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용태는 황정민과 소연을 풀어주는데 이때 깨어난 염동훈이 용태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황정민과 소연이 다시 도망을 치자 쫓아갑니다. 가수 김현우가 부릅니다. 이별 택시. 네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네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빨리 가고 싶니 우리 헤어진 날에 집으로 향하는 널 바라보는 것이 마지막이야.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뒷창을 적시 빗물 사이로 널 봐야만 한다. 마지막이라서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달리면 어디가 나오죠 빗속을. 와이퍼는 보드드
달아오른다. 버릇이 된 전화를 한참 물끄러미 바라만 보다가 내 몸이 기운다.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귀찮을 텐데 달리면 사람을 잊나요 빗속을. 지금 내려버리면 갈 길이 멀겠죠 아득히. 달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우는지 미친 사람인지. 경찰의 공개 수배로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최규환은 경찰서를 찾아가 스스로 자수해 경찰과 협상을 합니다. 황정민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감형과 영치금을 조건으로 제안을 하지만 경찰이 거절을 하자 10시가 지나면 염동훈이 황정민을 죽일 것이라는 말에 경찰은 협상을 승인하고 최규환을 데리고 출동하는데 이때 오영사가 황정민의 신발을 신고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의 노인이 다친 몸으로 경찰서에 온 것을 발견하고 산속에 왔던 사람이 황정민임을 사진으로 확인하고는 알려준 장소로 가게 됩니다. 다른 경찰들은 최규환과 함께 안내하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것은 인질이 있던 근처에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는 창고였습니다. 사이코패스 최규환이 경찰들을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린 것이고 폭탄이 터지자 경찰들은 여기저기 쓰러지고 최규환은 유유히 탈출해 인질들이 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노인이 알려주어 도착한 오영사와 장영사가 어두운 창고에서 염동훈과 총격전과 육탄전을 벌이는데 염동훈이 황정민을 다시 총으로 인질로 잡아 황정민에게 차를 운전하게 해 도망을 칩니다. 이때 최규환이 나타나 염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뒤따라온 형사들과도 몸싸움을 하여 쓰러뜨리자 황정민은 차를 뒤로 몰아 최규환을 박아버리고 두 사람은 서로 격투를 벌이는데 가족들도 죽이겠다는 최규환의 말에 감정이 폭발한 황정민은 목을 조르며 제압을 해 최규환은 숨을 깔딱거립니다. 마침 이때 경찰들이 물려오면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응급처치를 받던 소연이 황정민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며 인사를 하자 앰뷸런스의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가수 별이 부릅니다. 왜 모르니. 왜 그래 넌 내게 자신 없니. 아직도 내가 떠날까 두렵니. 우리 어딜 갈까. 어떤 영화를 볼까. 왜 항상 내게 묻기만 해. 어쩌다 내 손이 날 스치면 오히려 나보다 넌
큰 부상 없이 소연과 황정민이 구출되었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뉴스가 흐르고 그 2년 뒤 황정민은 수염도 기르고 보디가드 2명과 함께 동료 배우 박성웅을 만나러 영화 촬영 현장에 방문합니다. 촬영 내용은 박성웅이 주인공으로 황정민이 당했던 납치 사건의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치범 역할을 맡은 신인 배우가 최규환과 너무 닮아 놀라지만 이내 자기의 트라우마인 것을 깨닫고는 그 신인 배우가 같이 사진 한 장 찍자는 부탁에 활짝 웃으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인질은 2015년에 개봉한 유덕화 주연의 영화 세이빙 미스터 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배우 황정민이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하루아침에 납치되어 인질이 되어버린 상황을 담은 내용입니다. 황정민 연기를 한다는 궁금증을 유발하며 많은 관객들을 오게 했는데 황정민의 뛰어난 연기와 몰입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치, 인질극이라는 상황 안에서 인간의 심리묘사를 비롯해 심리전을 펼치는 모습들이 소름 돋을 정도로 창의적이라고 느꼈고 주연 배우 황정민의 연기만이 아니라 조연 배우들의 연기 또한 빛나는 영화였습니다. 대부분 무명 배우들인 조연들은 비상식적이고 사이코스럽고 인간의 심리에 흔들리고 거칠고 가볍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의 연기를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필감성 감독은 영화 기획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신인 배우 발굴이었다고 하는데 3개월 동안 1000명이 넘는 배우들이 오디션을 거쳐 그 중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영화 인질이었는데요. 인질의 결말에서 2년 후 배우 황정민의 납치 사건을 토대로 영화가 제작되는데 납치범 역할을 맡은 배우의 얼굴과 옷을 보다가 마치 공황장애를 일으키며 불안해하는 황정민의 모습에서 시간이 흘렀음에도 트라우마에서 완전하게 치유되지 못한 모습이 보였지만 곧이어 그 배우와 사진 촬영을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통해 트라우마를 조금씩 이겨내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미국의 팝 듀오 사이먼과 가펑클처럼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SG 워너비란 이름을 지었다는 가수 이석훈이 부르는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그대 예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거의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춰.
가는 그댈 보며 바라만 봐도 난 행복해. 일곱 번째 그대 표정 시무룩한 나를 웃게 해. 여덟째 그대 목소리 내게 힘을 주는 그대이니까. 아홉 번째 그대 걸음 못난 날 매일마다 찾아와 주네. 열 번째는 그대란 선물.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하네.